네, 과거사가 우리 사회의 사회 집단을 가르는 경계를 설정하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라면, 다른 갈등 경계선은 선거 과정을 통해서 더 뚜렷하게 표면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과정 내에서 동원되는 차이는 무엇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 22대 대선에서도 사회 집단의 동원과 갈등이 표착이 됩니다. 주택 분배 문제, 그다음에 과거사 문제도 됐고요. 이데올로기는 이번에는 덜 활성화된 것처럼 보입니다. 세대 격차 문제가 나타났고, 남녀 갈등 문제, 남녀 갈등과 세대가 같이 묶여서 나타났고요. 종교 문제도 언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보수 기독교 단체의 활동들이 이제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20대 대선을 보면 윤석열 후보가 48.56%, 이재명 후보가 47.83%, 두 후보 간의 차이가 25만 표가 안 나는 격차로 선거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19대와 20대 대선 차이를 보면 그동안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던 지역 격차도 여전히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19대 때 경상도 지역, 경상 지역, 부산, 울산을 제외한 경상 지역과 기타 지역으로 구분이 되었다면, 이번에는 거꾸로 경기, 그다음에 전라 지역과 충청, 강원, 대구, 세종 제외, 이런 지역, 그리고 서울, 이렇게 지역의 판도가 다소 바뀌는 것처럼은 보이지만, 지역 격차, 지역 대결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20대 대선에서 지역 격차는 세대 격차보다 컸다, 이번에. 그런 주장도 제기됩니다. 지역 격차도 뚜렷하게 눈에 보이는 것 중에 하나 같습니다. 신문 보도입니다. 그냥 이렇게 지역 찾아보니까, 이번 대선도 지역 구도가 공고화된 거다. 나라가 두동강이 났다. 대선이 여러 가지 과제를 남겼다. 지역주의 공고화됐다. 초박빙의 지역주의가 재현됐다. 이런 평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역주의도 동원되는 격차 중에 하나 같습니다. 종교도 동원되었습니다. 보수 기독교계의 충돌 가능성, 그걸 피하기 위한 의제의 설정,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보수 기독교 내 그다음에 기타에 대해서 다수의 교단의 뜻이다 아니다, 이런 교단 내에서의 갈등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그런 차이들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주택을 둘러싼 빈부의 문제, 그 다음에 개발에 대한 입장 차이, 이런 것들도 선을 가르는, 특히 투표를 가르는, 정치적인 것을 가르는 것 중에 한 변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부터 언급이 더 심하게 나타났던 것인데요. 재건축의 문제, 종부세의 문제, 부동산 정착의 문제, 이런 정책을 둘러싼 격차도 나타났고요. 진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 중에 하나는 젠더 갈등입니다. 그래서 총선은 결국 40대와 이대녀는 이 후보를 찍었고, 60대와 이대남은 윤 후보를 찍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결국은 20, 30대의 젠더 갈등이 극명하게 갈렸던 선거 중에 하나다. 페미니즘은 없고 갈라치기만 있었다, 이런 이제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대목입니다. 방송사 출구조사를 보면 더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윤석열 후보 지지층은 20대 이하 남성이 58.7%, 30대 남성이 52.8%, 60대 이상이 60%였고요. 이재명 후보 지지자는 20대 여성이 58%, 30대 여성이 49.7%, 40대는 남녀 모두 6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대는 다음 차기 선거가 되면 5년, 10년이 지나면 50대가 60대가 되고 60대가 70대가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인구수는 좀 많은 50대, 60대, 그러니까 고연령층이 보수색이 빠지는 이제 이런 현상이 예상이 되고요. 다만 20, 30대의 남성을 중심으로 한 젊은 층의 보수화, 그래서 이전에 젊은 층이 진보, 고연령층이 보수였던 구도가 역전될 수 있는 가능성 마저도 예상된다고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이상할 게 없는 것처럼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이번에 특징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선거에서 나타난 이러한 지지층의 문제는 비전보다는 기존의 지지층을 결집함으로써 선거에 이기려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사회 집단의 경계를 좀 더 분명히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정치권이 개입해서 더 부각시키려고 하는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서 사회 집단 간의 대립과 갈등을 촉발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경계선 내에서 자신의 지지, 자신의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지지를 받아내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국민적인 지지가 아니라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최소 다수를 지향한 전략을 추구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이제 이대남 논쟁을 촉발하고 이들의 지지를 참여 확보해서 20대, 30대의 남성표와 60대 이상의 지지를 통해서 선거에 이길 수 있다라는 전략. 이거는 이미 서울시 보궐선거 때에도 유용했던 전략으로 이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지지 기반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소위 말하는 페미니스트 인재를 영입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페미니스트까지 영입해서 20대 남성과 여성에게 어필한다라고 하는 것이 선거에 유리한 전략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결과가 이러한 인재의 영입에 대한 반발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본다면 결국은 정치 과정에서 사회 집단의 경계를 거꾸로 강화하고 배타적 자기 고양 과정에서의 집단 간의 배타성을 강화하고 이거를 통해서 동원을 하고 이제 그 동원 과정에서 갈등이 더 강화되는 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 집단 간의 경계가 좀 더 강화되고 갈등이 촉발되는 과정에서는 저러한 선거 과정에서의 전략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